제가 밑에를 지우고 뭐 카피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카피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제가 여기하고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6기지만 제가 저희 은행도 이제 그 마케팅을 하잖아요. 우수 기업들 방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가 이런 우수 기업들을 잘 방어하고 또 컨설팅을 잘 해주라는 취지로 교육 장소를 본부에서 뒤지다가 여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기술협회를 선택해서 제가 교육을 받게 됐고, 그 인연으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교육생들이 대출 업무, 여신 업무, 이게 융자 업무라고 쉽게 그렇게 얘기하죠. 융자 업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고,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기서 정책 자금은 주로 시일이 걸리고, 또 이제 뭐 서면 평가, 대면 평가부터 시작해서 뭐 실사까지 다 해서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물론 잘 하시면 될 수도 있지만 정책 과제로서 선정되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 어려운 과정 중에 그 기업을 관리를 하려면 아마 제일 필요한 게 자금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공짜 자금이든 은행에서 융자를 통해서 받는 자금이든 자금이 없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거든요. 모든 과정에서 설립부터 사업화를 해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자금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책 자금도 필요하고, 또 금융권의 자금도 필요하고, 뭐 오나의 뭐 개인 자금, 뭐 자본금이라든지 뭐 이런 자금, 매출을 일으켜서 이익이 발생함으로 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자금이 뭐 절제되기다 하는 데서 은행에서 하는 역할이 이제 그런 대출을 통한 지원인데, 모르는 게 많아서 제가 좀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아쉬운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아쉬운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우리 후배들한테 또는 저희 선배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누군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전화 받거나 어떤 회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전화가 오면 제가 지난번에 뭐 22기라고 하신 분이 전화가 왔었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여러 군데에서 와가지고 누구한테서 누군지를 전화를 제가 체킹을 못 해놔서 전화를 못해서 아직도 죄송한데, 그분은 저한테 지금도 아유 뭐 전화해준다 해놓고 왜 안 해주나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전화를 저한테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가능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온랜딩 자금 대출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정부의 자금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다시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원하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자금이 온랜딩 자금 대출이에요. 왜 용어를, 이게 우리말로 풀면 그 전대자금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금의 태생은 2009년도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 자금을 가장 많이 활용한 지점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걸 활용을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게 메리트가 있었는데 점점점 지금 메리트가 조금씩 없어지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독일에 있던 상품인데 독일 독일 부흥은행인가에 있는 그거를 모방을 해가지고 약간 변절시켜서 우리나라에 도입됐고 이게 이제 개요부터 절차 그 다음에 금리 이제 해외 온랜딩 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랜딩 자금 개요를 보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은행하고 자금 추천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자금 추천 기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추천 신청을 합니다. 자금 추천 기관은 지금은 어디냐면 산업은행이에요. 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하다가 그 전에는 또 산업은행에서 했다가 그 MB 정부 때 또 한국정책금융공사하고 산업은행 분리를 해서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이 자금을 가지고 은행한테 주고 다시 은행이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또 이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또 다시 이걸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지금 합니다. 정책금융공사는 없어지고 또 언제 또 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산업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정한 기준에 맞는 기업들을 은행에서 자금 추천을 기업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산업은행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대출 대상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중견기업은 요건이 조금 다르는데 중견기업도 대상이 되고 근데 이거는 은행마다 신용 등급에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게 기준은 아마 그 옆에다 좀 써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기업은행 기준이죠. 기업은행 IBK 신용 등급 A 플러스에서 B까지. 그러니까 아주 좋은 등급이거나 아주 나쁜 등급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위는 저희 은행 같은 경우 AA, 그다음에 AA 플러스, AAA, AA 플러스 이렇게 있거든요. 그 윗등급은 안 되고 B 밑에 B 마이너스 그다음에 CCC 플러스 CCC 막 이런 이 밑으로 그 등급은 안 돼. 아주 좋은 기업은 좋은 등급하고 나쁜 등급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금감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적어 놓으시고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기업이 기업은행이 아니다 그러면 등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금감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감원의 신용등급이 15등급인데요. 6등급에서 11등급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금감원 기준은 6등급에서 11등급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게 저희 기업은행은 A 플러스에서 B등급 사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설립 후 1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게 설립 후 3년 이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설립 후 1년 이상으로 좀 확대됐고 그 다음에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이상이면 됩니다. 전에는 10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다가 10억이었다 5억이었다 3억까지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죠. 여기 강원도, 전남, 지금 전주에서 오신 분들, 군산에서 오신 분들, 전북, 제주 소재 기업은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설립 후 1년 이내라도 되고 3억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는 기업이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많고
대상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기업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출 한도, 지금 다 교재 가지고 계시죠? 네. 네. 한도 보세요. 한도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해줄 수 있다. 뭐 그건 뭐 매출액 3억인데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대상이 되면 해준다. 중소기업, 아마 여러분들이 중견기업을 케어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중소기업만 보세요. 일반하고 특별이 있는데요. 특별은 그 밑에 보시면 신성장 동력 산업 기업이나 수출 지원 기업, 지방 소재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특별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시설 자금은 150억, 원전 60억, 토탈 기업 단위로는 300억까지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 어떻게 이 시설이 150억이고 운전 60억이면 어떻게 기업이 300까지 나오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제기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300억까지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 지금 한도는 150억으로 돼 있지만 더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부분이 있잖아요. 가로 부분, 특별히 가로 부분은 창업 벤처기업이라든지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 분야인 경우는 이렇게 금액을 좀 축소했다. 창업 벤처기업들은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줄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출 조건을 보겠습니다. 대출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이해하시려면 운전자금, 시설자금, 요거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운전자금은 기업이 영위를 하는데 뭐 원자재를 산다든지 아니면 직원 급여를 준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자금이 운전자금이고, 시설자금은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기계를 산다든지 이런 게 시설자금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은 되게 기간이 짧고 시설자금은 기간이 길죠. 여기 되게 이제 운전자금은 되게 뭐 1년에서 3년, 길면 5년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금은 1년짜리하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1년짜리 운전자금은 일시상환 한다는 거죠. 1년 있다가 원금 뭐 5억을 받았다 그러면 5억이 1년 되는 시점에 갚아야 된다. 한꺼번에 갚는다. 그 다음에 3년은 일시상환도 있고, 그러니까 3년 있다가 한꺼번에 갚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지나서 2년 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한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년짜리가 일시 상환할 수도 있고, 6개월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2년 6개월 동안 분할해서 원리금 상환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시설자금은 5년하고 8년짜리가 있다. 5년은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게 5년이고, 8년은 3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5년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조건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차입금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차입이라는 의미는 산업은행에서 금융기관이 차입을 해놓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자금을, 정부 자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핸들링을 하잖아요. 이 자금을 예를 들어 기업은행이 고객 요청에 의해서 요건이 돼서 산업은행에 차입 요청을 하면 산업은행에서 주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에다가 스프레드를 가산을 해서 은행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금리가 스프레드 금리가 굉장히 적게는 0.8%에서 많게는 5.3%까지 됩니다. 이거는 좀 뒤에서 또 나올 테니까요. 이거는 이제 기업의 신용 등급하고 그 다음에 담보하고를 믹스를 해서 금리 스프레드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캡을 씌우는 거예요. 캡. 그 다음에 차입금리 변경 주기가 이제 운전은 3개월, 시설은 1년 단위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금리도 차입해온 금리 플러스 스프레드는 얼마든지 그 은행에서 감면이 가능해요. 감면이 가능한데 그냥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요건이 되면, 그러니까 뭐 기업 신용 등급이 좋다든지 아니면 기여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뭐 캡 씌우는 데까지 가면 사실상 정책 자금으로서 메리트는 없어요. 감면을 최대한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온랜딩 자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재정기금 자금이 여러분들 뭐 지금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기에서 주로 강의 회장님이 강의하시는 거는 정책 자금, 정책 자금 받는 출연금 쪽을 이제 주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런 정책 융자 쪽의 자금도 하시는데 그렇게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재정 자금이라고, 재정 기금이라고, 은행에서는 재정 기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이 온랜딩 자금도 재정 기금 중에 하나지만 좀 특색이 있어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온랜딩 자금. 그다음에 금융 자금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은행이 자금 조달을 해서 그 은행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금융 자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금 재원을 보세요. 자금 재원은 재정기금이나 온랜딩 자금이나 실제는 이게 정부 자금이에요. 근데 이제 용어를 재정기금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뭐 중진공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뭐 지원해주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재정기금 자금 재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온랜딩 자금은 산업은행, 그다음에 금융자금은 해당 은행의 자금이죠. 해당 은행의 자금은 뭐 일반 예금 고객으로부터 예금 수취를 해서 그걸 운용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금리 체계는 재정기금, 정책 자금이죠. 이것도 차입금리 플러스 알파, 대개 1% 정도 플러스 1, 거기다 1%가 가산이 됩니다. 대개 1%입니다. 0.5%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게 얼마인지는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왜냐면 정부에서 빌려와서 은행은 1%라는 그 마진만 챙기고 그걸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마진을 챙긴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이거 맞아가지고 은행은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은행은 이 재정기금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생생내기용이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지만 실제는 은행 자금을 지원해서 해야 마진이 많아요. 이거는 원금 떼끼면 이자 1% 챙겨가지고 뭐예요? 이 1% 받아가지고 직원들 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써야 되는 거고, 또 원금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은 이런 자금들을 받아야 되죠. 이런 자금 받는데 이건 이제 정부에서 주는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는데 기업이 모두 받지는 못하고 제한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온랜딩 자금은 자금은 뭐 정부 자금이지만 운용 체계는 은행 운용 체계하고 비슷해요. 차익 금리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스프레드 가상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상금리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왜 뭐 금리를 가산하느냐 막 해서 지금 가상금리라는 표현을 안 써요. 뭐 스프레드 뭐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금리 체계는 금융자금 운용 체계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금융자금은 은행마다 이제 다 다른데요. 은행에서 이제 조달 금리에다가 이 스프레드를 넣어가지고 좀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금리 감면은 정부 재정기금은 뭐 금리 감면 안 돼요. 금리 감면이 안 되죠. 할부금 연장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할부금 연장도. 일단 할부금 연장 가능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원랜딩 자금은 금융자금하고 비슷하게 금리 감면을 제가 받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할부금 연장, 원랜딩 자금은 할부금 연장이 안 됩니다. 금융자금은 은행에서 운용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융통성이 있죠. 융통성이 있는데 정부 자금은 정부가 이렇게 하락하는 대로 해야 되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중도상환 해약금, 재정기금은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싼 금리를 미리 갚으니까 또는 줄 서 있으니까요.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좋죠. 근데 기업은 이런 자금 미리 안 갚으려고 그러죠. 간혹 갚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그만하겠다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보다 더 많은 자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 금리도 아깝다고 하는 기업이 같고요. 그 원랜딩 자금은 이게 지금 면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도상환 해약 면제가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거 좀 수정할 필요가 있네요. 면제라고 하지 마시고요. 받는다고 표현하세요.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취급일,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이제 은행에서는 기표일이라고 하는데요. 재정기금은 자금을 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 줘요. 근데 원랜딩 자금은 매달 5일 단위로 줘요. 5일 단위로. 물론 예외는 좀 있긴 한데요. 5일 단위로. 그럼 뭐 은행 자금이야 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그 자금 신청일 있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을 둬야 될 게 내가 대출 자금을 써야 될 날이 언젠데 그럼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느냐. 정부 정책자금은 대출 내가 필요로 한 날 최소 5영업일 전에 해야 돼요. 최소. 왜냐면 은행에서 이거는 신청하는 날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가지고 5영업일 후에 자금을 받겠다. 은행에서 이걸 신청을 안 해버리면 그만큼 날짜가 또 연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 원랜딩 자금도 보세요. 배정일 제외 3영업일 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신청하시라는 얘기고, 은행 자금은 수시로 신청하는데 은행도 신청한다고 그날 뭐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지점장 정결이 있고 뭐 신용 등급이 다 매겨져 있고 그러면 뭐 바로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면 그만큼 시일이 걸린다. 그 다음에 담보는 뭐 재정기금이나 뭐 금융자금이나 뭐 특별한 제약은 없는데 원랜딩 자금은 이게 보증부 대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보증부 대출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보나 신보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신용위험 분담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자금의 원랜딩 자금의 특색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신용위험 분담부.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좀 뭐 저 나름대로는 좀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어려운가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온랜딩 자금 특징이 있죠. 특징 앞에서 이제 좀 얘기는 했지만, 기업한테 이제 자금이 필요하는 기업한테는 저리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죠. 차익금리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잖아요. 알파. 알파가 금리가 아까 0.8에서 5.3%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차익금리가 지금은 2% 정도 될 겁니다. 2%. 2%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꾸 바뀌니까 1.89%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뭐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5점 몇 프로 하면은 7% 가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도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가능하다고 그랬으면 저리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그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담보하고 아니면 기업의 신용 등급 그 캡이 씌워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양한 부문의 높은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아까 그 표를 보셨죠? 앞쪽에 뭐 중소기업 또 뭐 그 특별까지 했죠. 특별 중소기업 뭐 특별까지 하면 최대 30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신용위험 분담 제도 활용으로 채권 보전을 보완할 수 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위험 분담 제도라는 거는 기업이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 가서 내가 10억을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담보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은행에서는 이 10억을 전액 신용으로 해주려고 하니까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담보를 좀 보완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담보가 어디 있어요? 기업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없으니까. 이 자금은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 분담을 해요. 최대 60%까지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일정한 요건이 돼야 해줘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요건은 됩니다. 요건은 되는데 최근에 산업은행에서 이 분담률을 자꾸 줄이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떠안는 걸 꺼리죠. 그러니까 10억을 예를 들어서 온라인 자금을 받았을 때 신용위험 분담을 산업은행에서 50%를 하겠다라고 하면 대출을 해주는 기업은행에서도 신용 50%, 그 다음에 산업은행에서 50% 이렇게 분담을 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은행에서는 50%가 담보나 다름없어요. 만일에 기업이 부실이 돼서 원금을 까먹게 돼도 5억은 찾을 수 있어요. 산업은행부터. 그래서 다른 자금 대출보다는 선호를 하죠. 이게 신용위험 분담 제도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특약 대출을 지원해 줄 때 특약이 있어요. 특약. 그 특약에 사인 한 번만 하면 돼요.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자금을 신청을 할 때 은행에서 산업은행에 자금 요청을 할 때 이 기업은 신용위험 분담을 몇 프로로 하고자 한다. 그럴 때 이제 산업은행하고 자금을 주고자 하는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행은 최대한 많이 하고 싶죠. 분담을 60% 하십시오, 50% 하십시오 하는데 뭐 이 기업은 그 정도까지는 해주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협의되면 그 본에서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간편한 자금 신청 절차. 이게 이제 정책자금은
대개가 해당 기관에 가서 추천을 받아야 돼요. 되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 산업은행 안 갑니다. 산업은행 안 가고 기업은행, 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은행, 뭐 신한은행, 뭐 어디 국민은행 이런 데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거기서 다 해줘요. 모든 자료, 이런 자료 내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거기 가서 신청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추천 기관에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자금 추천하고 차입하고 대출 업무까지 거래은행에서 다 한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 밑에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유의사항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도 배정 신청을 준수를 해야 돼요. 이게 매 5일 단위로 배정을 하거든요. 5일 단위로 배정을 해요. 5일 단위. 그러니까 5, 15, 20, 25, 30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369, 12월 이달은 15일 안 하고 그 다음 날짜입니다. 그 다음 날짜. 그 다음에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짜 이렇게 이용을 되고요. 그러니까 분기 말에 해당하는 월은 날짜가 2월 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도 신청일도 아까 얘기했죠. 3영업일 전까지. 이거 이제 은행에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점에다가 가면 지점에서는 본부에다가 등록을 해요. 어떤 기업에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서류 일정 서류를 내 가지고 하면 본부에서는 그걸 다 집합을 해서 우리가 총량을 한도 배정을 받아요. 산업은행에서.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이 자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각 은행마다 배정받기를 원해요. 배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배정을 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달에 강의했던 기술금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금융 그 평가를 해서 얼마만큼 잘 높은 점수를 받느냐. 그래서 은행끼리 줄 세워요. 정부에서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술금융 많이 하는 은행, 점수 높은 은행에 이 한도 배정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 은행별로 이제 배정을 받아서 그 은행이 그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빨리 소진되는 은행이 있고요, 여유가 있는 은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자금 여유가 있는지도 그 은행 지점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 한도 확인, 아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도 기준 아까 이거는 그 동일 사업 기준으로 이렇게 한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최대 300억까지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기계 들여오고 이러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그거는 같은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사업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공장을 짓는데 100억이 든다. 그러면 총 100억 한도를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기표할 때는 다시 필요한 금액, 그러니까 토지 산 금액이라든지 시설, 그 다음에 그 기성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건물이 올라간 기성고에 따라서 그 금액만큼만 자금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이 기업에 전체적으로 100억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품위를 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금 신청은 그 기성고에 따라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한도 배정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할부금 연장,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할부금 연장, 이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존 대출 대환이라는 거는 다른 자금,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은행에서 다른 대출을 받고 있는 거를 대환이 가능하냐.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불가.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는 거, 만기가 5영업일 이내 만기 도래하는 해당 은행의 일시상환 대출.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온렌딩 대출. 그거에 한해서는 대환이 돼요. 다 되는 거가 아니에요. 다 돼. 이게 원래 안 해줬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게 일부 개정이 된 사항이에요. 근데 아직 시중은행에 개정이 안 된 은행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아마 안 됐으면 또 민원 들어갈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까요? 질문하면 뭐 겁나죠? 괜찮아요?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대환이 가능한 경우 나오죠. 기존의 금융운전, 금융시설, 그 다음에 온렌딩 자금 이런 경우는 온렌딩 운전 자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외화로 외화는 외화 운전 시설인을 운전으로 다 운전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이 자기 시설 자금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내 가지고 이익을 내서 그 시설 자금 갚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뭐 잘 아시겠지만 이익을 내서 시설 자금을 제대로 온전하게 갚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시설 자금 그대로 대부분 남습니다. 또 대기업의 하청 업체들은 대기업들이 이 하청 기업들이 협력 기업이라고 표현하죠. 협력 기업이 그만큼 이익을 남는 거 꼴을 못 봐요. 대기업들이 그만큼 안 줘요. 대기업들은 월급도 많이 가져가고 배당도 많이 가고 뭐 수백억씩 오너들은 가져가는데 배당금이 중소기업들은 뭐 월급을 뭐 대기업 반 틈도 안 주고 이게 이익이 안 나니까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협력 기업들 대기업들은 결산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결산서 수시로. 그래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면 왜 이렇게 많이 났냐고 또 그래가지고 또 단가 또 깎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은행생활 30몇 년 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참 이런 걸 어떻게 좀 고칠 수 없을까? 대기업이 이익을 거기 기여하는 중소기업, 협력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훌륭하시네요. 그렇죠. 제가 이런 데서 정치적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뭐 당에서 금융위원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의 대통령으로 나오는 분의 동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출마 포기한 사람. 출마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이 없습니다. 당이 없는데 또 누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름만 올려놨는데요. 그럼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이 중에 이런 거 얘기하면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요즘에는 정치적인 얘기, 그다음에 종교적인 얘기,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저한테 뭐 핸드폰으로 막 이쪽 저쪽 뭐 촛불 또 태극기 막 왔다 갔다 맨날 뭐 들어오는데요.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인이고 또 지성인이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자, 업무 절차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쭉 얘기했던 것들에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1번 보세요. 1번 보면 이제 기업이, 중소기업이 해당 거래하는 은행에 제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제가 그 나눠주는 것 중에 한번 보세요. 그 적격 그 한번 보세요. 제가 나눠준 것 중에 제한업종,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런 하는 거는 온랜딩 자금 대출이 안 된다 하는 거 하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확인사항 해가지고 항목들 있죠. 신청 자격, 자금 용도, 신용 상태, 신용위험 분담 시, 실행 시 이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온랜딩 자금 대출 적격 검토표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은행에서 이걸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이게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2번은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2번 신청하기 전에 요걸 보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맞는지, 그 다음에 A+에서 B등급 사이인지, 설립한 지 1년 경과했는지, 3억 이상인지, 그 다음에 이 온랜딩 이 업종 제한업종, 제가 별지 준 거 제한업종이 아닌지, 그 다음에 기존 대환대출이 아닌지, 그러니까 대환대출이 아닌지, 그러니까 대환대출인 경우에 아까 그 며칠 오영빌 뭐 해당 그런 거 있었죠. 운전자금으로만 대환이 가능한 거, 보고에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자산 건전성의 여주 이하 기업이 아닌지, 그 다음에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 대상 정보 보유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신용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이 대표자가 기업이나 대표자가 이런 되면은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건을 담보로 아까 얘기했던 신용보증서 담보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요거 대출 받겠다고 은행에서 뭐 담보 좀 가져오세요. 이거 신용으로 취급해 주기는 너무 무리인데요. 그러다고 신용보증기금 가면 안 돼요. 기술보증기금 가도 안 되고 여기저기 가서는 안 돼요. 그거는 이 자금 받기 위해서는 괜히 뭐 헛수고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도인당 한도, 건당 한도 범위 내인지, 이거는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산업은행에서 그 기업에 대한 토탈 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가서 안 된다고 저 은행 가서 돈 빌리고 이 은행 가서 빌리고 토탈 합계로 운용하거든요. 산업은행에서 전체적인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 이 은행 저 은행 가면 다 토탈 합계된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뭐 대출 실행일 현재 뭐 연체 있으면 어떤 대출도 다 안 됩니다. 어떤 대출도 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경도기업, 뭐 주기업, 뭐 하여간 이런 거에 걸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또 얘기할 텐데 여기 있으니까 바로 할게요. 그 신용위험 분담 운용 제도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 분담하려면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전년도 매출이 10억 이상 돼야 돼요. 아까 자격은 3억 이상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신용위험 분담을 하려면 담보보완을 은행에서 좀 리스크를 커버를 하려면 매출액이 10억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 이런 수출기업, 지방소재기업, 뭐
스마트 공장 보급 기업, 미래 성장 기업, 창업 벤처 기업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 요건들을 갖춰야만이 이 신용 위험 분담이 된다. 이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이 항목 두 개는 해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래에는 뭐 아무거나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된다. 그 다음에 대출 자금을 받으려면 5영을 이내에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추가로 내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은행에서 뭐 근저당 뭐 감정도 해야 되고 뭐 근저당권 설정도 해야 되고 또 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간 또 한도 배정하려면 이제 산업은행에다 또 의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감안해 가지고 그 이 기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그 여유가 있는지 여부도 은행에서 검토를 한다. 왜냐하면 은행은 이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자금을 적시에 지원을 못하면 뭐 무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일찍 신청을 해놔버리면 해놓고 이 기업이 나는 며칠 더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안 가지고 안 돼요 뭐 이래버리면 은행이 문제가 돼요. 그 자금 차입이 온 날로부터 은행은 산업은행에 이자를 줘야 돼요. 은행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이자를 받아서 은행은 이자를 차입해온 금리만큼을 산업은행에 줘야 되는데 안 가져간다. 기업이 안 가져간다면 그 기간만큼은 은행이 그냥 자금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 기업한테 페널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 이제 받으려면 뭐 이제 사전에 큰 금액들은 본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전 협의를 하는 거고요. 협의를 해서 이게 너무 금액이 많다, 이거 줄여라, 아니면은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잖아요, 산업은행에.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에서 대여를 해주면 은행에서 이제 해당 기업에 대출해야 된다. 그 패턴은 아시겠죠. 근데 이 취급은행들이 지금은 이제 시중은행들도 거의 다 할 겁니다. 자꾸 이제 조금씩 늘어나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사도 몇 군데 합니다. 캐피탈사들도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다는 자금 배정이 얼마 안 돼요. 많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은행권에서 자금을 못 받는 기업들은 캐피탈사 큰 캐피탈사 6개 캐피탈사인가는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을 두드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추천 신청 뭐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실행한다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대출 금리 이제 아까 산업은행에서 차입해온 금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인데 이 스프레드 거기가 이제 오른쪽은 그 신용 등급 담보를 감안한 가격 등급이고요. 밑으로는 그 대출 기간이에요. 대출 기간이 길수록 이 스프레드가 높아요. 제가 이 안에 이거를 다 빼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의미하고요. 이 금리만큼 다 내면 은행 뭐 도둑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 여기에서 이제 캡이 최대한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최대 금액 캡입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하고 담보 등급을 감안해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매기잖아요. 매기고 그 다음에 대출 기간 1년부터 8년까지 이렇게 해서 등급 매겨가지고 제일 이제 스프레드가 낮은 게 일시상환 1년이면서 1등급 그러니까 신용 등급도 좋고 담보도 보완이 되는 이런 게 이제 제일 차익금리 플러스 0.8이죠. 제일 좋은 등급. 그 다음에
여기 7등급 보면 신용 등급 담보가 좀 안 좋으니까 7등급 받았겠죠. 그 다음에 대출 기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대출 기간이 길면 금리가 높은 게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다 리스크가 감안된 거거든요. 8년 동안 기업이 생존할 확률을 또 기업이 지금은 신용등급은 좋지만 8년 뭐 5년 이상 8년 가면 기업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기업이 뭐 매출이 확 줄어들 수도 있고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된다. 큰 원리는 이렇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뒷장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앞에 가격 등급 1등급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원리는 신용 등급이 왼쪽에 1등급부터 6등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은행에 뭐 A 플러스 이상이면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B는 6등급이에요. 근데 그 뒤에 C는 왜 없을까요? C가 왜 없을까요? 네? 왜 없을까요? 공지에서 제외. 달라. 범위 내에서 제외돼. 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네. 이 온랜딩 자금은 B등급 이하는 밑으로는 미만은 대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랜딩 자금은 IBK 기업은행은 A 플러스에서 B까지 그 사이가 대출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A 뭐 이런 거는 대상이 안 되니까 이 등급 안에도 없고 또 CCC 뭐 이런 것들은 이 대상이 안 되니까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다. 그 다음에 담보가 80% 이상이면 1등급이다. 그러니까 A 플러스고 담보가 80% 이상이면 가격 등급에서 1등급이다 이런 거예요. 1등급. 1등급이 아까 스프레드가 0.8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1부터 이 대각선을 쭉 보세요. 7등급까지 가격 등급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의 신용 등급하고 담보를 얼마만큼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 등급이 매겨지고 기업의 대출을 기간을 몇 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던 걸 좀 더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요. 신용위험 분담제도. 이 자금만이 있는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기업의 신용위험을 분담한다는 게 이제 신용위험 분담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신용위험 분담한 비율을 나머지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 뭐 기업은행이 될 수도 있고 신한은행이 될 수도 있고 근데서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10억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분담 비율은 산업은행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10%에서 60% 이내. 지금 60%까지는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담해주는 그 비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게 해당 은행에서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신용 금액이 많을수록 스프레드가 높았잖아요.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수수료가. 그러니까 우리는 신용 등급이 좋은데 신용으로 취급했다고 금리가 높냐? 이 수수료를 은행이 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먹는 게 아니고 이 수수료를 산업은행에 내는 거예요. 받아다가 산업은행에 갖다 바쳐요. 산업은행도 뭐 그냥 정부 자금 갖다가 신용 우리가 담보 그냥 우리가 그 리스크를
떠안겠다 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는 원화 온랜딩 자금이에요. 원화로 해주는 온랜딩 자금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해외 온랜딩 자금이라 해가지고요. 요거는 외화로 이제 온랜딩 자금인데요. 외화지만 원화로 해줄 수도 있어요. 원화로 해줄 수 있어요. 요거는 원리는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는데 이 자금은 수출입은행이에요. 지원 요건은 뭐 신용 등급은 갖고요. 수출입 실적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런 계획만 있어도 해줄 수는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있는 게 좋고요. 업종 제한이 없어요. 간혹 업종을 이제 좀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이 업종 제한이라는 거는 금지 업종은 아니고요. 금지 업종들은 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업종은 해당 안 되는 거고, 그런 업종이 아닌 거는 다 돼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은 연간 수출 실적이 70%, 수입 실적이라면 60%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 시설 자금은 90%까지 해줘요. 이거는 동일 기업당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 나라가 지금 그 외화 자금 대출에 대해서 혼났죠. 뭐 항상 어떤 위기가 올 때 이 환율이 막 뛰고 해가지고 혼나가지고 그 선호도는 낮는데 이걸 원화로 환산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리스크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출 조건이 좀 다르지요. 아까 언랜딩 자금은 운전 자금이 1년하고 3년 이렇게 있었죠. 1년하고 3년 있었던가요? 근데 이거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있습니다. 거치 기간도 좀 다르죠. 1년, 2년은 그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데 3년은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고 1년 동안 1년 거치했다가 2년 분할 상환할 수도 있고, 또 시설 자금은 아까는 5년, 8년인데 이거는 2년부터 있습니다. 2년, 3년, 5년, 8년. 2년은 뭐 일시상환, 3년도 일시상환 내지는 뭐 그거 해도 되고, 1년 거치했다 2년 분할 상환이 되고, 5년은 2년 거치다 3년 분할 상환, 8년은 3년 거치했다 5년 분할 상환. 대출 금리 체계는 같고, 밑에도 차입 변경 주기 이런 것 다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특징하고는 똑같습니다. 특징 똑같고요. 이제 기존 대출 대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요 자금은 해당 은행의 일반 자금 대출, 뭐 할부금 포함 이런 거, 또 뭐 원화 해외 은행 자금에 한해서는 대환이 가능하다. 대부분 이제 예외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자금, 정책 자금은 안 되죠. 여기까지 해서 큰 거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나눠준 그 업종, 제한 업종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기업이 오너가 좀 저한테 금융 컨설팅을 해달라고 그래서 좀 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 업종이 도소매 업종이었어요. 도매 업종이었어요. 도매 업종. 되게 보면 은행에 가면 아마 이 온랜딩 자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특히 창구 직원들 더 잘 몰라요. 시험장도 잘 몰라요. 그리고 더 소매업종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되게 그래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체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의약품 도매 의약품 도매 아니고 기계장비 도매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는 예외 조항에 도소매 업종이지만 예외 조항에 해당돼서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런 좋은 자료를 줬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세요. 온랜딩 자금 대출은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 예외 조항들 있잖아요. 아래 업종 가능하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돼요. 가능한 이런 거는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은행원들이 꼼꼼히 못 챙겨요. 뭐 대출 자금도 많기 때문에. 여기도 뭐라고 써놨네. 질문 받겠습니다. 이 온랜딩 자금 아니고 또 뭐 은행하고 관련된 것도 좋고 또 제가 교육을 먼저 받은 선배로서 뭐를 배워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것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이런 일들이 있던데 제가 그런 것도 좋아요. 제가 답변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저요? 네. 저는 이제 뭐 사업자 등록상에는 제조업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제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는 제조 단계 직전까지 가는 제품을 네. 개발을 하고 네. 그와 관련된 거를 할 수 있는 기업주들한테 네. 그 기술을 이제 넘겨서 네. 양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특허 쪽 네. 네.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 네네. 그쵸. 특허 작업 먼저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간단하게 시제품 만들어서 돌려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기업들 컨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같이 하면서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하자면 연구소를 그쪽에 연구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인력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럼 사업자를 가지고 네, 계시나 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조 쪽하고 연구개발 서비스 쪽하고 네, 그렇게 돼서. 좋은 일 하시네. 이런 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온랜딩 자금 대출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항상 그 전면에서 어려운 대표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항상 고민하는 게 내가 담보가 있으면 아니면 내가 뭐 자금이 있으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재무제표들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대출해 주는 데서. 근데 재무제표가 좋으면 내가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뭐 100억, 200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자금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 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아무리 대표님들한테 이런 게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안 얻는다고 보여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실은 이제 저도 고민이 되게 많은 게 제가 뭐 대출을 알선해주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결과물을 그쪽에다 주고 그걸 양산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일으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신 대표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계신데 좀 그런 자금이나 이런 쪽을 은행이랑 이런 쪽을 잘 모르니까 이제 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참 여기 뭐 구매 의향서 가지고 단기 대출 할 수 있는지 그러는데 구매 의향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개 대기업
대기업이 구매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예, 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여기서 해주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고요. 아니 지금 여기 올라온 글을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뭐 불가능한 건 없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주로 이제 그 구매 의향사라는 게 대기업들은 주로 이거를 뭐 이렇게 사인을 안 하고 그냥 해줄게 이런 식으로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요. 지네들이 뭐 순간적으로 뭐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뭐 내가 언제 얘기했느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파악해서 하시면 또 신뢰가 은행에 가면 이런 걸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해주겠고요. 방금 그 얘기하는 거가 좋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이제 사업화 하는데 자금이 가장 많이 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신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신용 등급 평가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술 신용 등급이 좋으면 기보라든지 은행에서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줄 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신년도 돌아왔으니까 또 열심히 뛸 겁니다. 은행들이 목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기술력 그 평가를 기술 신용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T3 이상 정도 되면 필요한 금액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 플러스 원 대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자금을 해보시고 이 원랜딩 자금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기업들이 주로 받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매출이 기본적으로는 10억 이상은 돼야 되고요. 어느 정도 갖춘 기업들을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기업한테 먼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 순위에 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뭐 10억 이상 막 이 기본 요건 도래는 3억까지는 다운됐지만 이제 기업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 요건이 등급이 좋을수록 대출 받기가 쉽다. 하시고 금리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이런 자금도 꼭 담보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시면 아마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담보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게 담보 등급의 5등급에 보면 20% 미만이라는 것은 그 담보가 없어도 5등급을 받고 가격 등급을 매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억 매출이 10억 일단 넘어야 신용 이연 분담을 산업은행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10억이 넘고 산업은행에서 신용 분담을 안 해주면 담보를 넣어야 된다. 안 해주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다 끼어앉든지 아니면 못 해주겠다 하든지 하겠죠. 결국은 은행에서는 안 해주겠다고 하네요. 아니야, 해줄 수도 있어요. 보통 은행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담보가 없어도 5등급에 보면 담보 등급의 5등급에 보면 20% 미만이잖아요. 20% 미만이라는 것은 결국 담보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디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4페이지. 4페이지에 4페이지의 신용 등급 및 담보 등급에 보면 담보 등급 5단계 중에서 5등급은 20% 미만이잖아요. 20% 미만이라는 것은 0%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 그러면 담보 등급에 5등급 맞고 들어가겠다 라고 해도 되는데 실제 은행에서 그렇게 안 할 거란 얘기죠. 아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네. 5등급 맞고 네, 들어가겠다. 네. 그런데 실제 은행에서 받아주냐 이거죠. 받아줄 수 있어요. 예. 그 기업이 얼마만큼 신뢰감이 있고 이거 해줄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해주는 거죠. 근데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죠. 확률은 어디? 예. 확률은 그 기업의 뭐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 그 미래 가치라든지 아니면 그 동안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해주는 거니까요. 예. 그런 거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5등급은 0% 담보 지금 하나도 안 해줘도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올랜딩 같은 경우에는 네. 주거래은행 가서 하는 게 가장 그럼요. 있겠네요. 왜냐하면 온라인 자금 주거래 가서 유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금은 산업은행에서 2% 미만으로 받아와요. 1점 매 분기마다 이렇게 받아오는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받아오는 금액이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1.8 85 막 이렇게 시설하고 운전하고 한 0.05% 정도 차이가 나요. 받아오는데 그 금리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데 그 알파가 아까 얘기했죠. 0.8에서 5.3%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깎아주는 거는 감면해주는 거는 은행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은행에서 이 기업은 그동안에 기여도가 높다. 앞으로 뭐 우리한테 기여해 줄 게 높다 그러면 얼마든지 깎아줄 수 있고요. 또 이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게 있어요.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뭐 몇 프로 깎아주겠다. 신용 등급이 뭐 A 등급은 뭐 1% 깎아주고 시작하겠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 적기가 역시 초반기입니다. 그거는 뭐 은행마다 좀씩 달라요. 은행은 지금 FI를 뭘로 12월 쓰는 아니 은행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죠. 12월 3월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12월 말이 1월. 12월. 아니 1월부터 6월, 6월부터 12월 이렇게 12월 말이 결산은 있죠. 그러면 결국 산업은행의 장부를 보고 결정을 하고 은행의 기술금융을 보고. 그 아니 은행에 각 그 목표가 있어요. 기술금융. 예, 뭐 기술금융 목표가 있습니다. 기술금융 목표를 줍니다. 전에 이 온랜딩 자금은 기술금융 실적에 포함해놨다가 지금은 제외시켜놨어요. 제외시켜놨는데 이 자금도 서로 받으려고 하거든요. 은행에서. 네, 은행에서 받으려고 그러고 이 자금이 빨리 떨어져요. 빨리 떨어지고 이 자금을 은행별 분배하는 기준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산업은행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산업은행은 지시받아갖고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디 기준이냐면 기술금융 평가를 해요. 기술금융 평가 지표가 있어요. 평가 지표가 총량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그 다음에 신용으로 얼마만큼 기술금융을 많이 했느냐. 그 다음에 차주 기업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그 다음에 뭐 기타 항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항목들을 얼마만큼 했냐고 점수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순위를 정해요. 순위를 정해가지고 1등급 한 데는 온랜딩 자금 한도를 더 주고 그 다음에 신보 출연료라고 있어요. 신보 출연료도 각 은행의 대출 금리를 가산하는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보 출연료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보증기금한테 내는 거예요. 보증기금 신보한테 뭐 0.386%, 그 다음에 기보한테 0.7번 얼마 6% 이렇게 다 내요. 우리가 받아다가 은행의 수익이 아니에요. 이 금리 체계가 이 금리 들어가 있는 거에는 은행이 먹는 것도 있지만 바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교육세 같은 것도 갖다 바치는 거고 은행이 이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 바치는데 그 금리를 정부에서 정해줘요. 니네는 말 잘 들었으니까 니네 점수가 높으니까 지금 뭐 출연료를 니네는 좀 낮춰. 니네는 0.3%만 내. 니네들은 0.4% 내. 그러면 은행이 그만큼 부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부담 많이 하면 그걸 금리가 기업한테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으니까 이게 다 링크돼 있습니다. 굉장히 링크돼 있고 이 기술금융이 태생하기 전까지는 기술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많이. 그럼 거기에 좀 더 붙여가지고 각 지점별로 또 실적이 또 따로 있을 텐데. 지점마다 목표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해주는 신한은행이 좀 괜찮아요. 근데 신한은행 자체에서도 어떤 지점에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출 그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역량에 따라서 그 점주 여건이라 따라서 목표 배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은 점주에 있는 지점 같은 경우는 목표가 많습니다. 목표를 많이 주고 아니면 조그만 점포는 목표를 조금 주고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개인형 점포 같은 데는 목표를 거의 안 줘요. 개인형 점포, 기업이 거의 없는 점포 그런 데는 목표를 거의 안 줘요. 공단 끼고 있는 데가 좀. 그런 데는 그렇죠. 목표를 많이 이쪽은 목표를 많이 줍니다. 이 가상 디지털 단지에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목표를 많이 주니까 또 그만큼 많이 해야 돼요. 남아있는 지점은 시프트가 가능합니까? 네?
남아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여력이 남아있는. 네. 목표를 줬을 뿐이지 배정은 해주지 않았네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배정은 안 해줍니다. 목표만 줬을 뿐. 예, 니네는 올해 중소기업 대출을 50억을 해라. 50억을 하고 기술금융을 10억을 해라. 이런 식으로만 주지 배정을 안 해줍니다. 배정은 본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점에서 올라오면 그때 니네 본부에서 갖고 있는 게 100억밖에 없으니 니네 10억이 올라왔지만 니네 9억만 써라. 다른 데 줄 또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찾아놓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에 나왔지만 그때 내가 9월인가 10월 달에는 자금이 떨어질 거 없었어요. 산업은행에서 요청을 해도 돈이 안 들어와요.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아놓은 것들 막 집중적으로 했죠. 16년 온랜딩에 대해 전체적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략 요즘은 이번에 19조 4천억이 정책자금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도 온랜딩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랜딩 규모는 이게 공개를 안 해요. 왜냐면 수시로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받아올 때 3천억인가 막 4천억 이렇게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산업은행에서 공개를 안 해요. 왜냐면 다른 은행하고도 이게 공개를 안 해요. 왜냐면 니네는 얼마 주고 우리는 얼마 주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조금 플러스 알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공개를 안 할 뿐이죠. 그렇지 있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아마 산업은행에 절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본부 기획 파트 정도 있으면 아마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지방 강원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은 어쨌든 이론 3억인데 10억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방은 좀 더 지방은 신용이용 분담도 그거에 대한 거는 명시가 없는데요. 그것도 좀 유두리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명시는 없었어요. 명시는 없지만 똑같이 지원 대상에서 신용이용 분담도 조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명시가 없어서 제가 얘기는 뭐 하겠어요. 한 번은 그거를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정책자금하고 중복은 안 되는 것이고 상관없고. 그건 관계없어요. 정책자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단지 보증서를 담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받겠다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금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이 온랜딩 말고 다른 자금으로 하라는 얘기죠. 또 좀 시간 여유가 있네요. 한 10분 여유가 있으니까 또 다른 거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 교육 받으면서 이제 그 정책자금이라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주로 출연금에 대한 건데 출연금에 대한 거를 이제 올해 한 19조 정도 되나요? 이게 정책자금이 그렇거든요. 맨 좀씩 줄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좀 놀고 있으니까 최근에 그 여가부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정부의 각 부처마다 이 정부 출연금이 다 있어요. 자금이 다 있어요. 많고 적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는 몇 조 되고요. 중기청 자금은 1조는 안 되더라도 8, 9천억 정도 되고 이게 다 기관마다 다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가부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런 데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업 설명회 같은 거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사업 설명회하는데 400명 왔더라고요. 400명 왔는데 그런데 될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확률이. 제가 작년에 보니까 한 5대1 정도 됐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양호한 거예요. 좀 센 데는 20대1, 30대1 되거든요. 그런 거를 머리에 담고 가 있어야지. 종료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요. 이거 끊고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좀